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상황 판단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형편은 안 되고, 여기 이제 황교안 전 총리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계엄이 딱 선포됐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한동안 전 총리의 이제 시각인 겁니다. 딱 계엄이 터졌을 때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시각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허용된 조치로서 위헌이 아닙니다. 다만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바로잡겠다. 뭐가 위헌이고 뭐가 위법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분 다 이제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이제 잘 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본 거고, 지금 시대에 이런 계엄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씨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은 사태가 좀 유감스럽지만 어떻든 간에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난세가 되면은 입장이 확 다 나누지는 겁니다. 입장이. 이제 오늘 댓글을 보니까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선관위를 옛날에도 수사하는데 지금 수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소망하고 실제하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좋던 시절에 여러분들 선관위 수사를 안 했는데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계엄군이 이름 들어간 것이 압수한 겁니까? 선관위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합법적인 절차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 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마다 당하면서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을 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작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지만 저는 4년을 그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4년 정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문제를. 사물이나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람이 정념의 노예가 되면은 자기의 소원 소망이 이런 눈을 가려 가지고 작은 것을 크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크게 확장을 해가 보니까 사물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다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선관위 문제를 포기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포기했을 때 그냥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당하는 고초 어려움은 그냥 앞으로 발생할 사태의 약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력 격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삼성의 돌팔미를 던지는데,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과정에 하나의 여러분들 있죠. 예표입니다. 그냥 예고편인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이 여러분들 그냥 무너져 가는 거가 한국이 진짜 어려워지는 과정에 여러분 하나의 그냥 사례인 겁니다. 사례. 내가 지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지치겠습니까? 내가 지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선관위를 수사해요? 그거는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작했어야 여러분 이렇게 안 당하는 거죠.
상상은 자유인데 다룰 의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 당하면 그냥 바보다, 두 번 당하면 천치다 하겠지만 뭡니까? 네 번 다섯 번을 당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될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랐습니까? 여러분 몰랐냐고요. 2020년 10월에 이런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 무진장을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했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 똑같은 방식이 다음 선거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그냥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과천의 선관위 어떻고 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전반부 방송이 너무 그거 했는데 뭐 이야기 계속 해봐야 한국 정치 이야기는 그저 그런 거고 시간 가면 이제 뭐 비용을 얼마나 치르게 될지 그냥 저쪽 사람들은 안 넘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여기 그레이스 초님 말씀 잘하셨네요. 희망회로 좀 그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 희망을 꺾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을 볼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하고 구분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현실주의자인 거죠. 희망회로 이런 건 잘 안 돌리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상황을 오판한다는 것이고 오판한다는 것은 실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겁니까? 실기를 한 거잖아. 실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 지금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런 짧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일찍 이야기했던 거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면은 그냥 생존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 우파는 희망회로 돌린 게 아니고 행동을 한 거고 미국 우파하고 한국 우파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미국 우파는 사람들이 너무 OECD 같은 이런 것들 매료가 돼 가지고 무슨 한국 우파를 대단한 우파라는데 한국 우파가 이런 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주 탄탄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우파가 희망회로를 돌렸습니까? 행동했잖아.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희망회로. 그게 그냥 상황을 오판해가지고 실기를 하게 만드니까 제가 그 점을 답답한 거죠. 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지금 와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언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 판단은 다 자유니까 그렇게 또 안 믿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은 시민사회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발달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모으고 해가 여러분들 싸웠잖아요. 한국의 식자청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수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농객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시민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우냐고요. 안 싸우는데 그냥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아무도 싸우지 않고 남이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자기 거를 챙기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거를 뺏겨보게 되면 그때 아하 하겠지만 그때야 여러분들 소용이 지금 대통령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 전문 보시게 되면 참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 정직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도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이 어렵게 된 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에 드러난 야당이 이걸 괴롭히고 저걸 괴롭히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그게 왜 발생했는데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작은 걸 가지고 뭐 자꾸 뭐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뭐 이야기하신 거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고 비겁함의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본인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누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2차 비상계엄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 좀 바꾸시죠. 분위기 바꾸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